안녕하세요.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 전공 인수희 교수입니다. 나의 연구가 어떻게 논문으로 바뀌는가? 오늘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연구실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 할 수 있는가? 팁도 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2차 시에서는 논문 작성 요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대개 논문의 구성은 제목, 저자, 초록, 개요, 연구 방법, 결과 및 논의, 결론, 사사, 참고문헌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투고할 때 커버레터라는 걸 쓰게 됩니다. 커버레터라는 걸 쓰게 되고 저널 종류에 따라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라고 그림으로 된 초록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그 많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포팅 인포메이션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널의 종류에 따라서 하이라이트를 넣으라거나 브로더 컨텍스트를 넣으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어 리뷰어들 그 레프리들을 정해달라는 후보를 알려달라는 그런 저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학위 논문이 절대로 저널 논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저널 논문의 내용이 학위 논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학위 논문과 저널 논문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이고 저널 논문은 저널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널 논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학위 논문은 조금 그 구성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연구한 결과를 저널에 발표하는 논문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발표된 논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고 또 반박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이지 어떤 한 편의 논문이 정답이다라고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는 이 논문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논문이 주는 어떤 정보는 무엇인가? 이 논문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새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어떻게 분석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은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논문 제목을 써야 되는데요. 논문 제목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최근 나온 좋은 논문들의 제목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유형의 논문 한 50편 정도의 제목을 쭉 살펴보시면 요즘은 이런 키워드의 단어들을 쓰는구나. 이 정도 길이의 제목을 쓰는구나. 이런 제목을 쓰면 좀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자가 논문을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제목이겠죠. 제목을 보면 제목에 많은 것이 함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도 잘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저자, 쓰기가 되겠습니다. 저자의 순서.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고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저자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교신 저자까지 주로 교신 저자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교신 저자는 지도 교수님이 대개 교신 저자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신 저자가 제1저자가 되기도 하고 제2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요. 그리고 교신 저자가 대개 저자 순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신 저자는 제1저자, 제2저자가 연구실을 떠나서 교신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모든 걸 책임지고 교신을 해주고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받는 과정에서도 교신 저자가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신 저자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 교신 저자가 직접 투고하고 그 리뷰 과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를 쓰는 것이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항상 저자를 정할 때는 제1저자, 공동 저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역할이 데이터와 역할이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
를 차지하였느냐를 교신 저자가 되는 분께 반드시 알려줘서 자신의 어떤 권리라든가 저자 순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록을 써야 되겠죠. 초록이라 하면 요약문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초록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축약적으로 초록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초록을 잘 쓰는 사람이 논문도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도 역시 많은 편의 좋은 논문들을 읽어보시면서 초록을 쓰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쓰고 초록 쓰고 그 다음에 써야 될 것이 개요 부분입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이죠. 왜 이 연구가 중요하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연구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떤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지 그런 차이점은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방금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한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다양한 연구 방법들, 그것의 핵심들만 간략하게,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기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다른 연구 그룹에서 수행된 연구일수록 그리고 좋은 그 성과를 내는 연구일수록 재현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실험실에서는 재현이 되는데 저쪽 실험실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역량이 비슷한 실험실에서는 충분히 재현이 가능한 그런 그 정도의 정보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재료를 어디서 샀는지, 얼마만큼 썼는지, 그리고 분석한 기기나 장비의 정보는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 실험 방법에 있는 대로 따라하면 그 재현이 된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및 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을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테이블로 보여주고 그래프와 이미지와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해설을 하고 검증하는 듯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실험 결과로서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결과와 논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디스커션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한 발견, 그 발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발견이 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 발견이 검증되는지 안 되는지를 디스커션 파트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스커션 파트를 잘 쓰는 것이 피어 리뷰어들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면 결과를 다시 요약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Result and Discussion에서 한 얘기들을 압축해서 한 줄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회와 과학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비전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언급하고 그러나 그런 그 결과를 요약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너무 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과장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의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추가적으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런 걸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못했다라든가 이런 어떤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독려하게 하는 것들을 추가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를 넣게 되는데요. 사사에는 과제 정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비가 어디에서 주어졌고, 예, 연구비 번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움을 준 사람들, 저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떤 사진을 찍는데 도움을 줬다거나 디스커션 하는데 도움을 줬다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 정보를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겠고, 그 외에 기타 정보를 예, 누구에게 이 논문을 바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예, 사사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는 이제 참고 문헌인데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참고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문헌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논문에서. 왜냐하면 개요 부분에서 또 디스커션 부분에서 나의 빈약한 논리와 근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예, 그 부분이 이미 검증된 논문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그 보여줬던 설명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내 연구에서 그 언급함으로써 내 연구의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 문헌은 반드시 그 부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문헌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막상 찾아보니 없더라. 이러면 예, 연구에 그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지 수, 그다음 볼륨 수, 출판 연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참고 문헌에 기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참고 문헌은 해당 저널마다 포맷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포맷에 맞춰서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논문의 개략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2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